물론 이제 손학규 대표가 당시에 이제 추석 전에 10%가 달성이 안 되면은 사퇴를 이제 표명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그 기저에 있는 뜻은 뭐냐면 당이 제대로 혁신이 돼서 일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화합해 가지고 총력해서 당이 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 그래도 여론 지지도가 오르지 않으면은 이제 그만두시겠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4월 3일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또 단 일주일이라도 화합 분위기를 연출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일주일이라도 일을 했다면은 저부터라도 사실은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 부재에 대해서 또 약속 파기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그만두시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유감스럽게도 단 일주일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잘 아시는 대로 당내 분란이 그치질 않았잖아요, 사실은. 제가 복귀를 해보니까 정말 일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단 하루도 진정한 의미의 화합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방향으로 우리 당이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추석 전에 10%가 안 됐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저는 문자적으로는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그 기저에 흐르는 여러 가지 분위기, 상황,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총선 기획단을 이제 진즉이 출범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총선 기획단은 그 당의 그 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아시는 대로 최고위원회 의결 정지수를 계속 지금 이루지 못해서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 합의 사항은 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총선은 준비해야 되겠고 또 다른 당에 비하면서 너무 늦었기 때문에 TF팀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당이 이제 화합하는 분위기, 봉합하는 분위기 연출이 되면 최고위원회에서 총선 기획단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좀 탄력 있게 총선을 준비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 TF팀에서는 전반적인 로드맵을 좀 짤 겁니다. 총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건지, 전략은 어떻게 할 건지, 인재는 어떻게 영입할 건지, 그리고 당내 선거 활동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대충이라도 로드맵을 짜서 나중에 총선 기획단으로 변화할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내실 있게 적용이 되어 가지고 선거 활동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막 그러한 준비 작업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당으로서도 활동하시는데 많은 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게 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심심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희 당을 향해서 막 찔러보는 형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잠꼬대 같은 말씀들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당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강의 길을 갈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개적으로 최고위원한테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한국당과의 통합, 이것은 꿈도 꾸면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가야 될 저는 길은 반드시 있고, 저는 그게 중도적인 방향, 지금 거대 양당의 그 담합과 적대적 공생 광고로 인해서 사실 전국을 보시면 얼마나 항상 마찰과 대립과 갈등입니까? 이것을 중화시키고 순화시킬 수 있는 역할이 저는 반드시 제3지대에 있다고 봐요. 바른정당한테, 바른미래당한테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당과의 통합, 또 다른 군수정당과의 제 통합, 이런 것들은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당이 뭐 소위 이제 바른정당 출신 의원님들도 뭐 내부적으로는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가실 분들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3년이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권 심판론, 제가 볼 때는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먹힐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저는 내임덕이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정권 후반기에 대한 정권 책임, 정권 심판론,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외교안보적인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이제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론, 그리고 한국당을 지지하기는 좀 왠지 깨름직스럽습니다. 사실은 여전히 그 국정농단에 대한 그 반성을 하지 않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력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준다는 것은
왠지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만 잘만 준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28석이고 지난번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많이 잡아서면 한 70석 정도, 적게 잡으면 한 60석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은 비례대표 포함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100%는 아닙니다만 50%라도 현재 지금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빨리 정개특위에서 통과가 돼서 뭐 연말에 본회의에 회부돼가지고 좀 표결 처리라도 해서 제도화가 된다면 내년 선거에 도입이 되고 적용이 된다면은 우리 당 의석은 더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